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 목사가 아이들에게도 봉침을 놨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동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들 얼굴에서 나온 진물이 벌침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목사의 입양 아들을 돌봤던 이모 씨가 이 목사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이 목사는 아들 얼굴에 진물이 벌침을 맞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 벌침을 맞은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전 어린이집 운영자인 이 씨는 4살 난 아이에게 살아있는 벌로 봉침을 놓은 게 아이 엄마인 이 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벌침으로 계속 놓고 여기 와서도 놓으면 엄마 얼굴만 보면 사색이 돼요. 작가 공지영 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이와 이 목사를 분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양육자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판단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의료계는 의사면허도 없는 이 목사가 봉침을 놓았다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의사들도 면역검사를 거친 뒤 희석된 봉독을 쓰는데 영유아에게 살아있는 벌로 침을 놓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생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침을 놓는다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전신에 나타나는 급성 쇼크 반응으로 인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학적으로 봉침의 치료 효과가 검증됐고 치료 목적으로 봉침을 놨다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도 봉침 시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 목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이 목사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 같은 봉침 목사에 대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 목사가 운영했던 복지시설에 수억 원의 예산과 성금이 전달됐다며 즉각 회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해 연안에서 타지 어민들의 멸치 싹쓸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주요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김광수 의원은 봉침 목사가 운영했던 문제 복지시설에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이 4억 7천만 원이나 지원됐다며 이를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 즉각 회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고보조금 나간 것은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어금니 아빠가 사회복지 공동보금회에서 1,400만 원을 받았고 봉침 목사 시설도 1,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를 외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타지 어민들의 서해 연안 멸치 싹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긴 그물을 써야 하는 연해 안강망 어민들은 앞바다에 몰려온 멸치를 잡을 수 없는 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근해 안강망 어선들은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를 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연안 어업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장관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좀 시키세요.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 결과를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후분양제를 실시한 LH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0.57%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토부의 용역은 무려 7.8%나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며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용역 발주를 왜 했는지 그리고 2억 8천만 원 혈세 쓴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경위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최근 대한방직 전주공장 인수를 결정한 업체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현안인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업체와 전주시, 전라북도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매각이 결정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인수업체는 복합 개발 구상을 밝혔는데 컨벤션 센터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제행사에 더욱 융복합되는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역경제 성장과 확장성을 부여하고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이런 계획은 반길만 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다가 무산된 뒤로 대한방직 부지를 새 사업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티켓 논란을 우려해 공영 개발 방식을 검토했던 만큼 이번 민간업체의 개발 구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에 열쇠를 쥔 전라북도 역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방직 부지 활용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공론화를 거쳐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인근으로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묘포장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좀 더 활력 있는 지역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컨벤션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서 묘포장이 이런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기능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 결정을 계기로 터덕이고 있는 컨벤션 센터 사업 부지를 찾는 일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지역의 도시계획상 공원들이 무더기로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정 기간 개발이 안 되면 지정이 취소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선 월명공원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공원 부지 250만 제곱미터 가운데 60만 제곱미터가 사유지입니다. 군산시가 이 땅을 2020년까지 사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돼 주변 지역처럼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공원 생태 환경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취소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몰제가 함께 적용되는 군산 지역 공원은 모두 27곳, 5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공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토지를 사들여야 하지만 1,0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난개발 우려가 큰 곳에 24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사들인 뒤에 갚아나갈 방침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LH공사에 해주고 그 이후에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갚아야 하기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개발이 군산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서남대 인수를 추진했던 삼육대가 인수를 최종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한남대는 연금재단에 자금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개고한 서남대 폐쇄 최종 기한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삼육대가 지난주 학교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남대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과 600억 원의 인수 자금으로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삼육대는 남원과 아산 캠퍼스 모두를 인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육대는 이전에도 의대를 포함해 남원 캠퍼스만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은 안 전체를 인수한다는 부담이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인수자로 나선 한남대는 여전히 애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연금재단은 한남대에 350억 원 인수자금 요청에 대해 시간만 끌며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두세 차례 결론을 연기한 데다 서남대 폐쇄 최종 개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또다시 다음 주로 결론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예장연금재단이 인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곧바로 서남대 교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금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인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남대에는 학교 폐쇄를 위한 마지막 행정 개구가 내려진 상태며 다음 주 초까지 인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학교 폐쇄 명령과 모집 정지 등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 등을 갖춘 전주시립예술단 연습전용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에서 국화축제와 미당문학제가 잇따라 시작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국악단과 합창단 등 전주 시립예술단을 위한 연습전용관이 전북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 등을 갖춘 연습전용관이 개관하면서 지하실 등을 이용하던 예술단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 국화축제가 모레부터 오는 19일까지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핀 600만 송이의 국화를 볼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 사흘 동안 고창군 부안면 미당 시문학관에서는 2017 미당 문학제가 열립니다. 완주군 삼례 게스트하우스 안에 청년공간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공간에서는 각종 교육활동과 문화행사, 청년 교류 등이 진행되고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완주 청년은 누구나 책방과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암 4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200대가 다니는 노암 4거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9건의 교통사고가 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익산시가 부산에서 열린 제8회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에서 2017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상수도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옥내 무료 누수 탐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4,500억 원 추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 대상 사업은 새만금 신앙만 건설 391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296억 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72억 원 등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도지사 등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내일은 전북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향토기업인 BYC가 전주공장 폐쇄를 검토해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979년 설립된 BYC 전주공장은 직원 120여 명이 한 해에 6천만 벌의 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YC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전주공장을 폐쇄하고 전주공장 기능을 인도네시아 공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북에서 처녀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기초생활 수급 가정을 선정할 때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등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완화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게 되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500만 원과 재량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뇌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강 전 의원은 브로커에게 받은 1,5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혜숙 전주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터를 우화동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최고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